매매가 전세가 격차 줄어들고 GTX 호재 투자 수요 급증. 올해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갭 투자 전세 끼고 집을 사들이는 투자 방식 몰리고 있다.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매매가 차이가 좁혀진 데다 이달 말께 GTX 수서 동탄 구간 개통을 앞둬 투자 수요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야 분석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이렇게 시장에 뉴스가 나오면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검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달 5일 화성 반송동 동탄 1 신도시 동탄 시범 다음 마을 메타형 롯데캐슬 전용 84가 6억 2천만 원 거래된 후 같은 달 8일 5억 2천만 원의 전세 임차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매매가 전세가 차이는 1억이라 해요. 근데 가봅시다. 어떨까요? 자, 동탄 시범 다음 마을 메타형 롯데캐슬 있죠? 메타형이 왜 메타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볼게요. 자, 이렇게 6억 2천 뉴스를 보시면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하잖아요. 5일에 6억 2천 거래되었어요. 보자고요. 자, 6억 2천 거래되었고 전세가 5억 2천 요렇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전세 4억 2천으로 1억이 역전세예요. 분명히 매매하고 8일에 전세 5억 2천 주고 갭을 껴서 갭 투자로 매수를 했는데 무슨 또 8일 있다가 전세 4억 2천으로 거래되면서 1억이 역전세에 났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집주인이 5억 2천으로 전세로 계약을 해놓고 어차피 다음 세입자가 4억 2천 이렇게 뭐 있는데 시간이 좀 텀이 뭐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시간 텀이 너무 짧긴 짧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전세 세입자 있잖아요. 기존의 전세 세입자가 4억 6천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근데 기존의 전세 세입자 4억 6천에 살다가 이 사람이 5억 2천으로 갔을 리는 만무하겠죠? 맞죠? 만무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계약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은 이 집주인이 이 4억 6천을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일단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집주인이죠. 내가 집주인인데 역전세 살겠다. 일단 5억 2천 해주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 찾으면 쳐라.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하긴 해도 약간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뉴스도 마찬가지로 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매매가 6억 2천인데 전세 5억 2천이 실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33평인데 그러면 인근의 35평을 보면은 2021년도 이때 전세가가 어땠을까요? 21년 이때로 전세가가 4억 8,500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5억 2천까지 올랐다? 이건 좀 실질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인근 시세라는 게 있는데 5억 2천 있다고 이게 지금 갭 투자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곤란합니다. 제이슨님께서 동탄 거주하는 분들은 수도권 마인드에서 지방을 바라보고 지방 사람들은 동탄을 수도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탄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지. 동탄 수도권입니다. 동탄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가운데 두고 여기 뭐 신동탄, 구동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탄. 근데 좌측으로 가면 화성에 병점역이 있습니다. 여기 다 화성이지만 구화성, 병점역 쪽이 있고요. 여기도 상권이 좀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여기서 1호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원, 화성 쭉 올라가면 안양이 있죠. 안양이 있습니다. 안양역. 그다음에 이쪽 가면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 뭐 이렇게 가지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금정역에서 4호선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과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탄도 동탄 좌측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마을버스 타고 서동탄역에 가서 타고 올라가면 또 안양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많이 거주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쪽 출퇴근자의 경우는 이 동탄역에서 SRT 타고 일단 수서역 가잖아요. 수서역까지 10분만 가나요? 10분? 10분 15분이면 가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접근한다고요. 여기서 수서역까지 순식간에 가죠. 수서역 어디 있습니까? 자, 선릉역에서 또 2호선 갈아타고 강남역으로 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겠죠. 그 기차를 딱 타고 나서 GTX 타고 나서 수서역까지 가서 수서역에서 내려서 또 갈아타서 선릉 가서 선릉에서 강남역까지 잘만 타면은 1시간 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이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에서 강남과의 출퇴근 거리가 1시간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동탄 같은 경우 살기 좋죠. 살기는 좋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차, 이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철도의 목적은 뭡니까? 철도의 궁극적 목표는 인구수의 분산 배치예요. 교통 중에 버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기 쉽지 않다. 왜? 교통 체증 때문에. 하지만 기차는요, 교통 체증이 없잖아요. 내가 딱 원하는 시간에 타기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 말은 거리는 길지만 속도로 인해서 시간적인 거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길지만 시간적인 거리는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값이 비싼 곳에 굳이 몰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GTX 사는 거 불편하니까 어차피 서울에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요, 아무리 서울에 살고 싶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경기도권에 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항상 걸러서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살만한 가격, 신축 아파트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노원구, 송파, 뭐 거래량 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짜 일시적인, 일시적인 지표일 수가 있고 데이터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이 부동산 데이터는요, 6개월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네, 2월달에 뭐 지금 거래량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3,000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장을 크게 뒤흔들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네, 저는 솔직히 이런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란 시장에 매수세가 지나치게 적습니다. 누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대출금리 여전히 없잖아요. 뭐 시중금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0%입니다. 4.5% 금리를 가지고 누가 겁나가지고 매매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3억 대출 받으면 4.5%면요 1,350만 원입니다. 세금만, 이자만 1,35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자가. 네. 그러면 원리금 다 합치면요 한 170만 원, 180만 원 될 겁니다. 그거 부담스럽지 않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해서 월 1,000씩 벌었대요, 원리금 상환 180만 원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명은 애를 키우잖아요. 어쨌든 애를 낳으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육아휴직을 쓰게 됩니다. 휴직을 쓰게 되고, 대한민국엔요 기업들이 대부분 성과금으로 원천이 높은 거지, 원천 징수가 성과금이 높은 거지 월 시수령이 높지는 않습니다. 월 시수령은요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저기 네이버든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세금 떼고 500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